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도관님은 인천에서 지금 들어오셨고, 그 황충영님 어디? 그리고 이수영님은 어디에 계시니? 소재를 아리조나에 있습니다. 아리조나 카우보이. 네. 우리 조이님은 아틀란타에 계시고, 김성심님은 한국의 순천에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 계십니다. 와, 글로벌하네요. 예. 오늘은 풀하우스로 또 이은숙님도 들어오시네. 모습만 보고 인사만 드리고 저는 다시 화면을 끌게요. 예, 김성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다들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무관심한 어머니. 피해자, 가해자, 이상화된 전능한 구원자라는 세 역할은 경계선 환자의 정신치료에서 나타나는 내사적 투사적 과정의 가장 명백하고도 극적인 증후들이다. 그러나 네 번째 역할인 무관심한 어머니는 이보다 다소 미묘한 방식으로 출현한다. 환자는 흔히 치료자의 침묵 속에서 이 인물의 존재를 인식한 다음 무관심과 거절로 해석할 것이다. 환자는 이렇게 무관심을 지각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비그라스와 빅스는 이 느낌을 음성적 근친상간으로, 즉 남편과 딸 사이에 근친상간 관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구제하는 어머니와 연관된 죽은 듯한 감각 혹은 공허감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가 경험하는 죽은 듯한 감각이나 공허함은 상호 보완적으로 치료자의 마음속에 무력감과 절망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근친상간 과거력이 있는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 과정 중에는 환자가 초연한 태도로 치료자와 거리를 두면서 치료자에게 죽은 듯한 혹은 존재하지 않는 듯한 감각의 역전이를 일으키는 기간이 길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역전이 반응은 환자의 자기 속 핵심에 자리한 존재하지 않는 듯한 감각과의 공감적 동일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감각은 환자가 정서적으로 먼 어머니와 동일시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적 학대를 당한 경계선 환자와의 정신치료에서는 치료자가 환자의 지나친 요구에 압도되어 어느 순간 환자가 사라지거나 다른 치료자를 찾아가기를 바라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무관심한 어머니와의 동일치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치료자는 이와 같은 무의식적 공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살 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이 역전이 패러다임에 드러나는 심리적 죽음의 원시적 상태는 영아의 자기감 발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극심한 모성 박탈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감각적 체험을 달래주는 모성 경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영아는 감각의 경계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적 학대 과거력이 있는 경계선 환자에게서 너무도 흔히 발생하는 자해는 자아 경계의 손상과 연관된 불안을 다루기 위해 피부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경계성을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옥대는 이와 같은 경험 생성 방식의 특징을 자폐에 가까운 위상으로 설명했다.
이 원시적인 상태에서는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단된다. 치료자는 완전히 접근이 불가능한 어떤 원시적인 상태에 경계선 환자가 갇혀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와의 밀접한 감각적 체험을 박탈당해 통합된 신체 감각이 없는 환자의 불안을 다룰 때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어떻게 무관심한 어머니라는 것도 어떤 역전의 한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아주 초기 환자, 모성몰두를 통해서 아이를 충분하게 안아줘야 될 어머니의 그런 경험이 없었던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환자가 경험했던 그 무관심했던 어머니가 내면화돼 있다고 한다면, 그 배드 아브젝트죠. 그 배드 아브젝트가 투사의 동의를 통해서 상담자에게 역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상담자가 그 무관심했던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방치하는 이런 역할이 되고, 모성몰두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방치할 때 어머니가 가졌던 그 공허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역전이 정서를 픽업을 해서 무관심한 어머니라는 표현을 이 저자가 썼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독특한 설명 방식인데, 어쩌면 이상화된 어머니하고 또 아주 치매적인 어머니, 그러니까 굉장히 퍼스큐터리 마더도 있는 반면에 또 어벤더닝 마더, 여러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충분한 모성 몰두를 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가 어떤 경우 굉장히 치매적인, 박해적인 대상으로 드러날 경우도 있겠죠. 멜라니 칸이 봤던 배드 아브젝트는 주로 퍼스큐터리 아브젝트예요. 박해자로서의 어머니인데, 여기서 무관심한 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어벤더닝 마더처럼 느껴지죠. 아이에게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자기애적인 입장에 있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만 관심이 가 있고 아이에게 관심을 줄 수 없는 어머니가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양육 과정에서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경험했을 죽을 듯한 감각이나 공허함 등이 역전으로 올 수도 있으며, 또한 그게 투사익 동의실을 통해서 그런 환자로부터 오는 역전이 속에는 이런 무관심한 어머니가 가졌을 만한 그 정서를 상담자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역전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 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